자, 수능 주간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온라인 수업은 전자기 유도와 전력 수송이 만든 물리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시작하는데 앞서 여기 보면은 단원을 들어가기 전 배경 지식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자, 물리는 누가적인 학문입니다. 앞에 거를 배워야만 그 다음 내용이 이해되는 게 물리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 이해한다는 가정하에 통합과학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시작함에 있어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과 몰랐어도 좀 추가로 알면 좋을 것 같은 개념들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은 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장은 영어로 뭐냐면 field입니다. field. 자, 예를 들어 뭐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지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변에 있는 돌들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뭘 받았기 때문에? 지구에 의해서 중력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없었더라면 이 돌들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켰다. 지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 주변에 있는 돌들이 지구로 떨어지니까 지구가 이 주변에 있는 우주를 변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여기에 뭘 만들었다? 중력장을 만들었다. 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나침 자석을 가져왔나요? 자, 클립이 여기 있다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 클립이 붙겠죠. 클립을 여기에 클립이 있습니다. 자석 주변에 이렇게 클립이 붙습니다. 근데 클립이 자석 없이 혼자 있더라면은 어딘가에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석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자석이 클립을 끌어당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석이 만드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석은 뭘 만듭니까?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장이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으로 가보면은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은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력장의 방향이 다 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크기는 뭐냐면 지구랑 가까울수록 먼 곳보다 중력장의 크기가 크죠.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질이 먼 곳에 있는 물질보다 중력을 더 크게 받으니까 중력장도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장도 뭐가 있냐? 크기와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을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화해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뭐냐? 일단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여기서는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인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N극에서 나가서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석이랑 당연히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크기는 커집니다. 여기가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번의 자기장의 크기가 크겠죠. 자, 이러한 물리는 영국에서 만든 학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념들은 영어 알파벳으로 기호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B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여기보다 자기장이 크니까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자기장이 크죠. 여기도 여기가 여기보다 자기장이 큽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크죠. 근데 다른 거는 여기서는 자기장이 왼쪽으로 향하고서 N극에서 나가는 거고 여기서도 왼쪽으로지만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클립에 지금 자석에 의해서 클립이 붙었잖아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장.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겠죠. 여기에 미지의 물질이 있어요. 그럼 어떠한 물질들은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 습성을 가진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클립이에요.
그러면 얘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클립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부분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는 S극이 되겠죠. 그래서 N극과 S극이 만나니까 붙어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여기다가 S극을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럼 S극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클립이 여기 있으면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이 되면서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여기가 자기장이 나가니까 N극, 여기가 들어가니까 S극. 그러면 N극과 S극이 만나서 인력이 생겨서 붙는 거죠. 요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근데 이 자기장을 자석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자기장을 자석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장을 자석만 만든다고 생각했어.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또 알아야 될 거는 전기하고 자기라는 게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자기의 근본적인 놈은 N하고 S극이죠. 전기의 근본적인 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옛날 과학자들은 이 두 개가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웨르스테드라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형성되더라, 이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중학교 시간에 이거 한번 봤을 겁니다. 자, 이거는 솔레노이드라는 이 도선을 감은 도선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지금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요 네 가지 손가락이 전류, 오른손으로 해야 돼. 이 네 가지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 손가락이 자기장이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기장이 나가고 여기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이런 게 형성됩니다. 근데 해놓고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이랑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이 어때? 비슷하죠. 여기서는 나가고 여기서는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N극, 여기서는 S극과 같은 자석의 역할이랑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전지를 연결하고 여기다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그럼 스위치를 열어놨으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클립들이 붙질 않습니다. 당연하죠. 얘가 자석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어떻게든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N극과 S극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에 있는 클립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스위치를 닫으면은 열면은 다시 떨어지고. 요거를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서는 보여줬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시간이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자기장은 자석도 만들 수 있고 전류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오른손에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고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손가락으로 하는 거 없어 막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돼. 다른 거는 요번 단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만 알면 된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요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자기유도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전기하고 자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걸 발견했다고 했죠. 그럼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전기가 자기를 만드니까 자기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제로 발견해내고 법칙까지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뭘 만든다? 전기를 만드는 것을.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뭘 유도한다? 전기를 유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자기가 뭘 유도한다? 전기를 유도하는 것. 유도, 만들어낸다. 유도하는 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폐회로 또는 이게 도선이죠. 자, 일단 전기가 흐르려면은 도선이 끊겨 있으면 안 돼. 항상 닫혀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폐회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닫혀 있어야 돼. 자, 폐회로 속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뭐 할 때? 변화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요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선생님이 폐회로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폐회로를 그렸어. 자, 지금 건전지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건전지. 건전지라는 게 뭐냐면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전압이 생겨야 돼. 뭐 예를 들어 뭐 4V의 전압이 생겨야 돼. 그럼 이거를 달아주는 게 뭐야? 건전지잖아. 건전지를 연결해야만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여기는 건전지가 없어.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어. 이 자기장이 그대로 있으면은 전류 안 흘러. 근데 뭐 할 때? 변화할 때 흐른다는 거야. 자, 변화하는 걸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뭔지 알아? 우리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중딩 때 배울 때 기울기라는 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 삼각형은 델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x의 변화량, 삼각형은 변화량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삼각형은 뭘 말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여기 주변에 뭐가 흘러?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I는 뭐냐면 뭘 뜻하냐? 전류를 뜻합니다. 영국에서 만든 모든 과학은 알파벳으로 기호화가 됐다고 했죠.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가 흐른다. 자, 근데 이렇게만 배우고 넘어가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물리학 원 수준입니다. 물리학 원 수준의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일단 써보세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일단 써보시고. 녹화되고 있는 게 맞나? 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써보시고 여기서 요게 뭐냐면 파이라고 읽고 요거는 자기장이랑 면적의 곱이야. 이 a가 뭐라고? 면적. 이 면적은 무슨 면적이냐면 이 폐회로의 면적을 뜻하는 거야.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한 값의 변화량.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폐회로는 변함이 없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자기장이 변화하면은 요 파이라는 게 변화되는 거지. 그러면 이 t는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이 흐르는데 얘가 변화하면은 요놈이 생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간이 흘렀는데 얘네 둘 다 안 변해. 그러면 변화량이 뭐가 돼?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면서 V가 0이 되겠죠. 그럼 V는 뭐냐? 얘는 전압을 뜻합니다. 아까 말했지. 전압이 생겨야 전류가 흐른다고. 선생님이 전류가 흐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 생략된 거야. 뭐가 형성된 거를? 전압이 형성된 거지. 그럼 전압이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은 이게 전자기 유도 법칙인 겁니다. 자, 다시 시간이 변하는데 파이 요 놈이 변화하면은 이 값에 따라 전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이면 얘가 0이니까 안 흐른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커지면은 얘도 어떻게 돼? 커지면서 얘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자,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요게 커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델타 파이를 크게 하는 거야. 델타 파이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델타 t를 줄이는 거야. 이 분모가 작아지면 얘 커지잖아. 델타 t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변화를 5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델타 파이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러면 10씩 변한대. 근데 이거를 1초 만에 변화시킬 때도 있고 5초 만에 변화시킬 때도 있을 거야. 그럼 1분의 10이랑 5분의 10이랑 뭐가 더 커? 1분의 10이 더 크죠? 무슨 말이냐면 작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얘를 변화시키면 이 값이 커진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놈의 변화가 클수록 요 놈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거지. 선생님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거 잠깐 갑시다. 그러면 이 상황을 선생님이 예로 들어볼게. 내가. 자, 여기에 폐회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냈어. 자석이 안 붙네.
이건 좀만 이따 할게. 아, 이거 끊었다 가면 좋은데. 자, 이렇게 폐회로가 있어. 근데 내가 자석을 이렇게 놨어. 그러면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코일을 통과하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만히 내비두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왜냐면 이게 안 변하니까. 근데 내가 얘를 가까이 밀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얘가 여기에 있을 때는 요 정도 거리에 여기에 자기장이 투과한단 말이야, 코일에. 그런데 얘를 가까이 들이밀면은 여기에 자기장이 투과한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기억나? 여기 자석에서 먼 곳보다 가까운 곳이 자기장이 크다고 했잖아.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커졌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흐를까? 그렇지,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고 쳐보자. 그러면 컸던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컸다가 줄었잖아. 그러면은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했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 요 자기장이 변화했으니까 이 세모 변화량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전자교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반대로 이제 S를 한번 해봅시다. S를 해도 똑같아. 자, S극이 여기다 있어. 그러면 자기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올라가는 자기장이 통과할 거야. 근데 얘를 가까이 해. 그럼 올라가는 자기장이 커지겠지. 왜?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면 또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로 얘를 들이밀면은 이게 또 작아지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이거 이해됐죠?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면 되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빨리 움직이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변하는 거잖아. 아니, 짧은 시간 동안 변하는 거잖아. 그게 빠르게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작아졌으니까 얘가 커질 거고, 그럼 전압도 커질 거고, 전류도 커지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더 센 자석을 쓰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실에 사람이 한 명씩 왔다 갔다 해. 1초당 한 명씩. 그런데 1초당 30명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학생 수의 변화가 어때? 더 크잖아. 시간 변화는 같은데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커져가지고 얘도 커지겠지. 자, 따라서 전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답을 크게 하려면은 얘를 크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를 우리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거나 더 센 자석을 활용하거나.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요 N이야. 요 N은 뭐냐면 이 코일의 감은수야. 자, 요 폐회로 지금 몇 번 감았어? 한 번 감은 거야. 그럼 얘를 두 번 감으면은 요게 2배가 돼. 얘를 3번 감으면은 얘가 3배가 돼. 그러면 전류도 3배가 되겠지. 그래서 감은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진다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요 놈이 그럼 뭐냐? 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방향. 방향이 뭔 방향이냐? 이 전압의 방향. 전압의 방향이 뭔 의미냐? 자, 폐회로가 있어.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지. 근데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됐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시계 또는 반시계 이렇게 흐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뜻하는데 이 건전지의 방향을 뜻하는데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요 놈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이 이해 안 되는 거는 요걸 배우면 조금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일단 지식을 좀 때려 넣은 다음에 여기 이거를 다시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 동안 이 수식을 이해하면 전반적인 모든 걸 이해한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아마 이해했을 건데 요 방해하는 방향이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요거를 지금 요 옆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첫 번째, 유도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은 첫 번째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두 번째 자석의 세기가 클수록, 세 번째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이거 이해되죠? 그다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첫 번째,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두 번째, 코일 주변의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자, 이 두 개는 원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나눠서 이해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요거야. 1번.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1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꺼져버렸네. 자, 일단 여러분 방금 이해한 거 뭐냐? N극이 지금 접근하고 있고 코일로 N극이 멀어지고 있고 S극이 접근하고 S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진 몰라도 일단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되고 여기도 변화되고 여기도 변화되고 여기도 변화되니까 이 네 가지 상황이 모두 다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이해하시죠? 두 번째, 유도 전류를 크게 하려면은 이 자석을 더 센 놈을 쓰던가 아니면 움직임을 빠르게 하던가 아니면 코일을 더 많이 감거나 이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냐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틀린 게 있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폐회로를 통과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내 놈은 폐회로가 아니야. 지금 뚫려져 있잖아. 그래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운데 선생님이 지그재그로 그린 거는 저항을 뜻하는 거야. 저항을 왜 달았어요? 묻지 말고 그냥 다세요. 일단 저항을 달아볼게. 자, 이렇게 해서 폐회로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어떻게 흐르는지 봅시다. 자, 봐봐. N극에서는 자기장이 뭐 한다고?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도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겠죠. S극으로는 어떻게 될까? 들어가겠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코일 속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아래 방향 맞지? 지금 아래 방향이잖아. 그 다음 여기서도 코일 속에 흐르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 맞죠? 근데 여기는 무슨 방향이야? 윗 방향. 여기도 무슨 방향이야? 윗 방향. 왜? S극으로는 S극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코일 속에서는 올라가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접근해. 그럼 자석이랑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돼? 커지겠지. 코일 속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가 커짐. 이거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가까웠는데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작아지. 자, 여기는 접근하고 있잖아. S극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는 쪼만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접근하니까 커지겠죠? 커짐. 자, 얘는 멀어지니까 작아짐. 자, 무슨 말이냐면 N극에서 여기서 이제 1번 상황, 요 1번 실험 1번 상황은 코일 속에 의한 자기장은 아랫방향인데 그게 커진다. 얘는 두 번째는 아랫방향인데 작아진다. 세 번째는 윗방향인데 커진다. 네 번째는 윗방향인데 작아진다. 자, 이게 지금 코일 속의 자기장의 변화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를 뭐 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아래로 가는 게 커지고 있어.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은 위로 가는 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래로 가는 게 점점 커져. 이걸 방해하려면은 위로 가는 게 생기면 상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위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돼. 얘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아니야. 자, 두 번째. 아래로 가는 게 작아져. 자, 아래로 가는 게 점점 작아져. 그럼 이걸 방해하려면은 더 아래가 하면서 아래로 가는 자기장이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아래로 가는 자기장이 생겨야 돼. 이거를 방해하려면 이게 생겨야 돼. 자, 올라가는 게 커져. 올라가는 게 커지니까 이걸 방해하려면 커지지 마 하면은 아래로 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돼. 그 다음 올라가는 게 작아져. 올라가는 게 작아져? 작아지면 안 돼. 그럼 더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는 자기장이 형성돼야 돼.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요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자기장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얘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전류가 형성되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그럼 이거 위에서 바라보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아래로 작은 자기장이 생겨야 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지. 그럼 얘 위에서 보라면 뭐야? 시계 방향.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흘러야지. 그래서 이거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는 내려가겠지. 전류가. 자, 세 번째. 올라가는 게 커지면 이걸 방해하려면 내려가는 게 생겨야 된다고 했지? 그러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형성돼야지. 올라가는 게 작아지니까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돼야지.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 요게 방해하는 방향을 뜻하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썼어? V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썼죠. 자기장의 변화하면은 건전지의 전압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는 가문수가 많고 얘가 클수록 얘는 커진다. 근데 이 마이너스가 뭘 의미한다? 방해하는 방향. 이게 방해하는 방향을 뜻하는 거야. 저게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고.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면은 오프라인 시간은 선생님하고 따로 이렇게 너네 각자 우리 담임 선생님 계시잖아. 담당 교과 선생님하고 같이 한 번 더 배워보면서 익혀보세요.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면 나한테 오시던가 아니면 교과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무튼 이걸 한 돌려보던 한번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한두 번 또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아까 근데 여기에 1번, 2번 있었잖아. 첫 번째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밑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건 좀 쉬워. 자, 봐봐. 내가 이거 다 지울게. N극이 내려와. N극이 내려와. N극이 내려와. 근데 얘가 내려오고 있잖아. 그 내려오는 걸 방해하려면 밀어내야 돼, 당겨야 돼. 그치? 밀어내야지.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N극이 만들어져야지. 자, N극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려면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만들어져야 돼? S극이 만들어져야지. 여기가 N극이면 여기 당연히 S극.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자, S극이 내려와. 이걸 방해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S극이 밀어내야 되니까 N극. 자, S극이 올라가. 잡아야겠지. 그럼 여기 N극이 형성돼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코일이 자석이 되려면 뭐가 흘러야 돼? 아까 말했잖아. 전류가 흘러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됐다는 건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 요 자기장은 지금 누가 만든 자기장이야? 전류, 유도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지. 자,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지.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다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흘러야지.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시계 방향. 이렇게 형성되면 이렇게 흘러야지. 어떻게? 반시계 방향. 이게 좀 더 쉽지 않아? 근데 둘 다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 배우는 변압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발전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예제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자, 지금 이 폐회로에 자석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전류 흐르겠죠? 전류 어떻게 흐르는지 볼 겁니다. 여기서 G는 그냥 이거 뭐냐면 검류계야. 검류계라는 게 뭐야? 그냥 전류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본다. 전류 흐르면 삐 거리고 전류 안 흐르면 아무것도 안 그거야.
자,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가정을 한번 해볼게. 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안 흐르는 이유가 뭐야? 분명히 자석은 여기에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게 변해 안 변해? 안 움직이니까 안 변하겠죠.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근데 얘가 뭐 하고 있대? 다가가고 있대. 다가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류가 흐르겠지. 왜? 여기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N극은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하지. N극에서 나가잖아. 자, 그러면 지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야. 근데 이게 접근하잖아. 접근하니까 이 자기장이 어떻게 돼? 커짐이지. 요게 뭐야? 지금 코일 속을 통과하는 누가 만든 자기장?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야. 근데 유도전류는 이걸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된대. 자, 그럼 이게 커지니까 방해하려면 뭐가 생겨야 돼? 그렇지. 요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누가 만든 자기장이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야. 전류가 만든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렇게 흐르려면은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흐르려면 어떻게? 이렇게 흘러야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겠네. 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니은 A, G, B로 흐른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리지? 답은 뭐야? B, G, A로 흐른다. 이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두 번째 배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N극이 다가와. N극이 다가오니까 방해해야 돼. 방해하려면 여기 뭐 생겨야 돼? N극 생겨야지. 여기 S극 생기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 코일에 의한 자석이 만들었다면 이 코일에는 여기선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이 상황이 이 상황. 알겠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그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이해하면은 오늘 시간 완벽하게 이해한 거고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을 잘 안 했네. 뭐 용어 설명을 잘 안 했네. 자, 시간 변화량분에 자속 변화가 생기면은 여기다가 n을 곱하면은 얘가 뭐라고 했어? V라고 했잖아. 그럼 이 V는 선생님이 전압이라고 매렸죠? 근데 이 전압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상의 전압.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압이란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그럼 유도 기전력인 전압이 형성돼서 전류가 흘렀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요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